예 변호사님, 지금 선관위도 참 말썽이 많습니다. 네. 경영직 채용에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대거 특채가 되면서 그 부분이 지금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문제는 노태악 이 선관위원장이 이분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한 사람이고 그 유명한 문체부 차관은 노태강 씨의 동생 아닙니까? 동생이죠. 예.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들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노정이 됐고 또 뭐 정치권이나 언론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들도 무슨 저런 선관위가 있을 수 있는 선거 관리라는 게 얼마나 엄정하게 그렇죠.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다 부패한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업무가 추진되겠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일날 중앙선관위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려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감사원 감사 이걸 최종 거부하기로 했고 사무총장 등 문제를 일으킨 간부 4명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근무했던 전현직 뭐 간부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배우자라든가 자녀 또 뭐 사촌인의 친족까지도 다 범위를 넓혀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채용 비리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채용 비리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선관위 중앙위원회 내에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좀 지금 드러난 그 환부를 도려내기보다는 봉합하는 반창고로 이렇게 덮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렇게 문제가 드러났으면은 감사원 같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정하게 엄격하게 좀 감사를 받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못 받겠다 이렇게 지금 거절을 해버렸어요. 선관위원회 결정사항인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선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하니까요. 아니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 예. 감사원의 감사를 받느냐 안 받냐 이걸 선관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는지 그게 저는 도대체 이건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예. 법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하는 거지. 예. 선관위원회에서 우리 못 받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행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각 부처의 감사관이 다 있습니다. 행정부도. 거기서 우리 못 받겠다 한다고 이 감사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법에서 하도록 돼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게 그렇죠. 돼 있으면 못하는 거지. 그걸 무슨 위원회 의결로 이게 감사 거부가 되는지 우선 저는 의문이고 그다음 이 선관위원장 이번에 몇몇 언론에서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을 하는 자체도 이번에 검토해 봐야 된다. 검토해야죠. 저도 중앙선관위원장은 못 해봤지만은 지방의 그 시군구, 시 이런 데 선관위원장은 많이 했잖아요. 이 법관들이 사실 사건 처리에 아까 우리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업무도 지금 벅차가지고 물론 그렇겠죠. 그거는 있습니다.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일 때 선거 때는 3분의 1만 배당합니다. 딴 대법관에 비해서 이제 그 선거관리 업무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평상시 업무예요. 인사 비리니 뭐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선관위원장이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에요. 대법원장을 그렇죠. 대법관을 선관위원장 하는 거는 왜냐하면 지방에 조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들이 하다 보니까 이 정점에는 위원장 정점에는 대법관 하는 게 맞겠다. 어떤 그런 거에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 하고 있는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분이 들어가서 그 법원장 출신인데 상임위원 맡아서 보니까 완전히 사무총장 이런 분의 전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원, 대법관, 선관위원장 뭐 전부 다 이게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조직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 법원장 출신 상임위원이 그거 바로 잡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 저항이 워낙 세가지고. 예, 그러겠죠. 이때가 우리 밥그릇이었는데. 왜 외국 사람이 상임위원. 와가지고 예, 당신 굴러온 돌이 자꾸 그러니까요. 설치냐 그거겠죠. 상임위원 저 임기는 한 6년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뭐 몇 년 있다 나갈 사람이 왜 선관위를 건드리냐 이거예요. 우리 밖으로 왜 건드리냐. 거기에 선관위원 상임위원 있죠. 오지만 선관위 사무총장을 그 정점으로 한 일반직들은 있죠. 이 밖에서 온 의원들은 있죠. 그냥 개그로 생각하는 그냥 거죠. 좀 있으면 떠날 사람. 예. 이게 바로 이번 선관위 이런 인사 적폐라고 그래야죠. 예, 적폐의 적폐죠. 원인이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위원장도 별로 터치 안 하고, 그다음 상임위원회 사람도 터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의원들 아까 우리 박순영 의원 예. 이런 분 재판하기 바쁜데 언제 가가지고 그럼요. 야 명단 다 가지고 하겠어요. 그리고 또 저도 그 위원장 했지만은 조그만데 이게 그 사무직에 도움을 안 받으면은 위원장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매일 그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식사합니다. 가서 예.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척이 지면은요. 이거 뭡니까 이거?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예요. 선관위 일반직들의. 그리고 옛날에는 있죠. 이 선관위가 그 별로 인기 없는 자리였어요. 권한이 너무 적다 해가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재밌고 재밌는- 성취가 그러니까 이루는 그런 일반직에서 기관은 아니잖아요. 일반직에서 일본말로 기리까이라 그러는데 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꾸는 사람들. 예, 자기 부처에서 승진 안 되고 하면 선관위는 워낙 비인기 부수다 보니까 예. 오면 승진이 잘 돼. 승진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올라고 특히 지방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이 되고 그러니까요. 싶어 하거든요. 서기관 되고 싶고 이럴 때 얼마나 이게 사무관만 돼도 어딥니까? 그러니까 지방 그 뭐 내무부 지금은 행안부지만은 거기서 사무관 서기관 되기 참 어려웠거든요. 지금 이번에 말썽이 된 사람들이 다 지방 공무원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국가 공무원으로 바뀐 거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이 정도로 선관위가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선관위가 상당히 인기 있는 부서 돼 버렸어요. 예. 국회의원도 꼼짝 못하고 아, 선거부 그럼. 위반으로 고발하면 이건 국회의원직이 날아가는데요. 선거 때는 조사권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이 선관위의 어떤 사무 감사를 거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 관한 사무는 그럴 필요성도 있어요. 지금 같은 세상에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있을 때는 어떤 행정부의 개입, 이승만 대통령 이럴 때 그런 말썽이 많았지 그때는 이제 않습니까? 내무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무부죠. 행안부 전 예. 내무부가 선거 관리 선거 관리를 업무를 했죠. 많이. 다 관장을 했죠. 자기들이 직접 한 그리고 겁니다. 선관위는 그냥 형식상 있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는 행안부에서 그냥 내무부에 다 했어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선거 관리 업무에 어떤 대통령이나 집권 측에 어떤 개입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는 그 감사를 거부한다는 거 있죠. 그것도 뭐 맞는지 소쿠리 저번에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속거리 투표 투표지. 이때도 감사하자니까 거부했거든요. 거부했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선거 사무에 관해서는 예. 저는 그 감사원의 감사가 조금 적절치 않다. 예. 그런데 이번에 거부한 거는 있죠.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 주요 간부들의 어떤 자녀들. 인사비리니까요. 예, 인사비리인데 이걸 지금 그 선관위에서 거부하는 명목은 뭐냐 하면은 이 선관위법입니까?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거기 보면은 또 헌법 구조. 예, 선관위에서 감사도록 돼 있대요. 예. 자기 잘못을 자기가 감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다면 헌법 구조에 보면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는 거기에 따른 감사는 인사사무 예. 이것에 대한 감사나 조사는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 헌재는 헌재 사무처장, 법원은 법원 행정처장, 선관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또 뭡니까 조금 그러니까 그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다는 그리고 그 출세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예. 이 끈끈해요 이게 또. 그러겠죠. 예. 예. 우리가 조금 소외받고 예, 뭐 B급이라 좀 그래야 되나? B급 기관으로 이렇게 치니까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인사에 관한 문제에 관한 감사를 사무총장이 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식구를 자기가 감사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리고 아까 국가공무원법, 그다음 헌법 이런 건 나왔지만은 저는 그냥 직무에 관한, 예. 그게 직무 수행에 관한, 예. 그러니까 선관위 같으면 선거 업무 수행에 관한 이런 데 감사를 안 하는 거는 그 헌법 정신이라든가 국가공무원법이 맞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국가공무원법이 아까 고 교수님이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돼 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또 감사원법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원법은 감사원법 24조 3항을 보면은 이 직무감찰 예. 를 제외하는 대상, 그러니까 감사를 안 받는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재만 명시되어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세 기관만 감사원의 감사를 안 받는 걸로. 예. 그리고 감사원법 51조는 이 세 기관을 제외하고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중립적인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안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게 이제 감사원 측의 예. 주장이고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선관위하고 맞부딪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이런 데서 이게 서로 통일이 안 되고 상충이 돼. 이걸 갖다가 이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예.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거부하고 하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조문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 불일치, 통일되지 않은 조문이 한데 이걸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개정을 떠나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가 있죠. 자기가 이 정도로 의심을 받고 잘못됐다는 게 지금 100일하에 드러나가지고 4명은 지금 면직되고 예. 지금 이러고 있으면 그건 수사까지 오래 된 거예요. 수사까지 의뢰될 정도면 잘못이 명백한데 그럼에도 이걸 가지고 그 이 인사 비리 아닙니까 일종의 예. 이거는 감사를 외부 감사를 못 받겠다는 거 이거는 그 아주 모순되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무총장이 만일 비리를 했다. 지금 사무총장, 사무차장이 인사 이 비리에 감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감찰에 최고 책임자니 그 근데- 두 사람 다 지금 근데 사무총장이 공소가 아닙니까? 인사 비리를 한 걸 감찰을 사무총장이 한다는 이야기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말이 안 되고.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이라도 있죠. 어떤 헌법과 감사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통일적으로 어떤 해석하고 다음 우리 사리에 맞게 한다면은 지금 이 부분은 이걸 직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예. 그 선거 사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인사에 관한 문제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지금이라도 하는 게 그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법 해석을 했는 모양이에요. 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자기들이. 그것도 선거 사무하고 비슷한 걸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법관 노태학 대법관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뭐 대법관 근처에도 못 가본 제가 이 법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 국민의 저는 그 오히려 대법관 안 해봤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선거 사무에 관한 감사가 아니다. 이거는 인사에 관한 감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총장이 자기가 감사의 대상이 됐을 때 자기 말대로 하면 자기가 자기를 감찰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를 하든 제소를 하든 해가지고 통일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은 뭐 하위 직급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뭐 그럴 사무총장이라든가 네. 사무차장이 뭐 감찰 최고 책임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감찰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최고 책임자들이 자기가 감찰 대상이에요. 비리를 저질러 갖고 감찰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더라면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헌법적인 독립기관인 건 맞지만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자질해서 예. 이 경우만 좀 해달라. 특수한 경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태학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권리 안 놓고 우리들끼리 선관위를 꽉 쥐고 있어야 내년 총선까지는 우리가 쥐고 가야 한다. 그 얘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네. 그랬잖아요. 선거관리위원장들이 대체로 사무처 직원들하고
척을지기를 원치 않는다고요. 예. 안 그러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지금 오늘 거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선관위 직원들이 얼마나 그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꼭 주장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오래전부터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만이 선관위 전체에 대한 대혁신, 쇄신이 이루어진다. 위원장이 딱 차고 앉아있고 그 사람은 또 그 전부터 그 선관위 직원들하고 교감을 계속 해온 사람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조직의 장이 물러나야 어떤 조직의 쇄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물러나겠다고 딱 그거 버티고 있다. 그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각 그 언론사에서 낸 글 중에 보면은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하니까 이게 선관위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대법관이 되죠. 통제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이 상임으로 할 분을 원로들 많지 않습니까? 중립적이고 뭐 대학 총장을 지냈건 아니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죠. 꼭 그 법조인이 되라는 규정이 없어요. 호선이에요, 호선.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몇 명이지 뭐 그 중에서 이제 호선하지 관례적으로 이제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이 한 사람을 오니까 제일 직위도 높고 뭐 장관급 법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지금 뭐 관행적으로 지방은 전부 다 부장판사가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하니까 관행적으로 해온 건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런 걸로 적폐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중립적인 법관들의 어떤 통제하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무총장 등 그 사람들이 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의 어떤 자기들끼리의 리그 조직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부패는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이 통제를 안 하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위원장도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그 국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을 청문회 해가지고 그런 분을 선거관리위원장하고 항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을 그런 식으로 가야죠. 아무래도 선거 사무라는 게 법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조인이 하는 게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해서 꼭 판사가 해야 할 필요는 그건 없습니다. 판사 출신 지금 대학에 교수들도 있고 또 현직을 물러나서 원로 또 대법관 출신들도 있잖아요. 원로들 하면 돼요. 지금 원로라고 해도 나이 70도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미국 바이든은 80에도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 더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명망가들 법조인 출신 중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상임으로 하면서 좀 제대로 통제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 노태악이가 물러나면서 그런 걸 탁 제안하면서 내가 선관위원장 해보니까 멋있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비상임으로 어찌다 와갖고 해갖고는 이게 도대체 쇄신이 안 되겠습니다. 계획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는 물러나야 하는데 그 자리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조혜주 씨도 그랬잖아요.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다가 그냥. 그래서 이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는 나중에 참 망신을 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물러나도 이분은 또 백수가 아니잖아요. 대법관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연연해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선관위 사람들이 그냥 탁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절대 뭐 외부 감사에 들어오면 우리 이제 망합니다.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노태악 위원장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겠죠. 어쨌든 이번 이 인사 채용 비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니고 아주 고질적으로 이 맞습니다. 병폐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아 가지고는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또 대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북한의 해킹이다 뭐다 하는데 선관위에서는 국정원에서 좀 보안감사하자는 것도 아니 외부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관위가 무소 불위의 기관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의 제일 초석이 선거고 그 선거 관리가 제대로 공정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가 저렇게 첨예한 데서 내란 남. 예. 내란 지금 나요. 그 아프리카나
이런 중남미 이 선거 관리가 엉망으로 돼가지고 선거만 끝나면 대규모 시위, 내란까지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20대 그 4.25 총선 때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 부정선거가 예. 있을 수 없다. 선관위를 미대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언론이나 이런 데 들고 일어났으면 내란 났습니다. 그때도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선거 제가 관리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아니다고 했는데 지금 선관위 내부에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이거 선관위가 개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개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총선이라든가 대선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에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해킹 조직이 들어가지고 그걸 뭔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이 발견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번에 인사비리뿐만 아니라 그런 보안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철저히 되어 맞습니다.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점검을 하려면은 노태하기가 앉아 있어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주당이나 여기에서는 또 계속 지원을 하잖아요. 내년 그러니까요. 총선까지는 당신들이 버텨줘야 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중앙선관위가 이런 땜질 처방으로 적당하니 봉합하고 넘어가려 하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자정을 못하면 결국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예. 자정을 그러니까 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태학 그 위원장부터 선관위를 진정 살리고자 한다면은 이런 그 외부의 어떤 그 감사 이런 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100% 공감합니다.